윤정쌤 저녁 먹었어요? 네, 먹고 왔어요. 왜 이렇게 또, 식사하셨어요? 네, 대충, 제가 어제 메세토가 있어가지고 아,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 아침에 늦잠 자고 얼굴이 뒤룩뒤룩 부어있는데 컴백하지 않네요. 혜주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요새 저 피부 관리 잘하고 있고요. 네? 요새 그 미모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미 질량 좀, 끝났어요. 지난주에 신혼여행 갔다가 왔어요. 아니,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런 거 들어와요? 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갔다 왔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직 원래 신혼집 제일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막 아직 불도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의자도 두 개 박혀 하나하나 만들어 있고 가는 거죠. 네, 아직 많이 뭐가 없어요. 여름방학 때까지 천천히 이것저것 필요할 때 하나씩 구하고, 네. 그게, 그게 신혼의 재미가 아닐까요? 아직 쓰레기통이 없어서 임의로 계속 비닐봉다리만 쓰고 있어요. 뭐 굳이 필요한가요? 엄청 많이 버릴 것도 없지 않나? 생각보다 너무 평상시에 당연하게 썼던 것들이 이제 새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리스트가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없죠. 그냥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그때, 예, 주문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2, 3년쯤 되면은 다시 또 이렇게 막, 뭐 집을 이사 가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다시 머리가 리셋되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안 필요하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여러 번 해보지 않기 때문에 할 때마다 실전이라.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약간 피곤한 건 좀 가셨겠네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좀 지났으니까. 아, 예, 예. 피곤한 거는 이제 없는데 막 계속 해야 할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되게 그 연휴가 약간 끼고 나서 이렇게 다녀오신 건가요, 그러면? 약간 네. 예, 네. 나름 시기도 엄청 신경 써가지고 책 다녀오셨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게요. 복기 너무 좋습니다. 네. 우선은 그 품절녀 대열에 합류하신 것을 축하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는 어제 서른쌤이랑 같이 그 메일토라는 연수를 진행을 하고 왔는데, 서른쌤은 에너지가 넘치네요.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분은 아마 산을 또 뛰어갔다 오셨을 거예요. 네, 지금 되게 참 부럽다. 저는 진짜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여가지고 눈을 떴는데, 눈이 우선 9시 반 이후에 떠졌고, 눈이 반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피곤했나 봐요. 네, 에너지 소진이 5시간에 동안 막 하고, 뭐 다, 서로 셋이 다 도와주시고 그랬는데도 저 요새는 진짜 5시간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그리고 이번에 고등학교에 신규쌤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올해 신규쌤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에 계세요? 했더니 저 여기 계신데요. 그래서 올해는 몇 년 차세요? 뭐 이거 물어보다가 올해 왔는데요. 막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고등학교에 친구쌤 만나는 게 또 쉽지 않은데 어제 되게 많이 만났다 하고 다양한 또 경험을 했네요. 네. 이렇게 또 한 학기에 반 이상이 지나가서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는 게 되게 빠르게 요새는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시간이 제일 안 갔을 때가 결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혜수쌤도 이제 점차 빨라 갈 거예요. 네. 우선은 저희가 우선 4명부터 모였는 4명 아니다 7명인데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어,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흐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하기로 이제 했던 달마다 하기로 했던 선생님들의 이렇게 수업을 이제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학공을 나름 만들었잖아요. 학교 간 교학공으로 영어 교사를 만든 건데, 그 교학공이 예산이 지난번 오프 모임에서는 그때까지 돈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은 하기가 어려워서 그 이후에 하긴 해야 돼서 이번에 오프 모임을 할 때 6월 달에 저희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6월 그 날짜가 약간 헷갈리는데 6월 말 정도였잖아요. 네, 그때 금요일 날 그때 할 때 장소 이제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하면 좋은지 그리고 만약에 그때 저희가 그 강사분이나 이런 거 모이고 뭔가 그런 걸 하게 되면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지금 섭외를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름에 그 스노우볼 전체 또 여름 총회도 있고, 제가 또 그 총회 연수국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진행도 하고 알아봐야 돼서 겸사겸사 수석님께 저희가 그 DP 할 때 선생님들끼리 같이 교학공 신청해서 됐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김성우 교수님 오시는 강사비 이런 거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저기 수석님께서 벌써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돈을 쓸 곳이 또 사라져 버렸어요. 네, 강사 모으는 거 이렇게 하면 작년에도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것처럼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제가 한 발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못 쓰게 됐고, 그러면은 저희가 DP 수업에서 만약에 온라인 상으로라도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강사님 섭외해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꼭 오프 때가 아니어도 가능한데 만약에 DP 경우에 오프가 이제 오프에 그 시간대에 오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DP는 오프 모임 우리끼리 이제 하고 온라인으로 강사 해가지고 강의를 들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원하시는지 좀 의견을 받고 제가 모실 수 있는 분이면 제가 강사 섭외해서 모실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의견도 좀 듣고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네, 네. 내가 뭐예요, 좋아요. 내가? 그게 끝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아요. 소극적 표현 말고요. 아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혹시 발표를 제가 먼저 하고 나머지는 좀 밥을 먹으면서 참여를 해도 될까요? 아니, 네, 당연하죠. 먼저 네, 하겠다. 괜찮네요. 먼저 발표를. 세미쌤이 아주 기대하고 있나 봐요. 활짝 웃고 있어. 네. 세미쌤 오랜만이에요. 네, 살아있죠? 저번에 아파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오늘은 되게 산뜻한데? 아, 그런가요? 더운 것 같아요, 요즘에. 엄청 빨리 네, 더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엔 좀 괜찮은데, 낮에는 정말 그 자외선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바로 가려줘야 되는 센스. 자, 우리 그럼 해주쌤께서 이렇게 또 먼저 또 진행해 주신다니까 저는 너무 고맙죠. 네. 그럼 우리 한번 진행해 주고 해주쌤이 배고프지 않도록 도와줘 볼까요? 네, 오늘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저희가 항상 IB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ATL이랑 IB 프로파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화면 공유를, 지금 서서히 되는 중. 네, 음, 됐어요. 요거를 같이 보면서 제가 했던 수행평가랑 연결을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심화영어 고3 수업을 하면서 첫 차시 때 좀 일부러 아이비스러운 거를 좀 가닥을 잡아보고 싶어서 ATL 학습지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애들이 되게 생소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네, 첫 수업 시간으로 하기에도 적당했고, 뭔가 고3 애들이 공부는 아닌데 뭔가는 하면서 뭔가 자기 학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여서 생각보다 애들이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어 학습의 장벽, 사실 저희 수행평가 주제가 장벽이었는데,
이제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벽은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내가 마주하는 장벽을 쓰게 했고, 그다음에 approach to learning 이런 거, 예, 예. 예, 요거랑 이제 IB 프로파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데,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어, 여기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나는 이런 음. 거를 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먼저 쓰게 했어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나는 지문을 읽을 때 왜 작가가 이 단어를 썼을까 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가. 이런 거는 음, inquire, reflective IB 프로파일이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뭐 수업 시간이나 모든 활동 중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솔직하게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가. Yes 체크하면은 나는 되게 훌륭한 커뮤니케이터인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나는 뭐 리플렉티브한 person이지만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자질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물론 수능 공부이지만 수능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1, 2학년 때 했던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러너인가를 좀 되돌아보게 했고 이 중에서 자기가 제일 드러나는 역량이랑 자기가 좀 제일 부족한 게 뭔지를 찾게 하고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올해 이번 학기에 이제 심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리플렉티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러너가 되고 싶어요 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가? 실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뭐, 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고 땡 이게 아니라 이거를 왜 답을 이걸 골랐는지 다시 되돌아보고 되새김질하고 뭐 다시 나의 사고 과정을 톱파본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행동 예시를 적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애들이 대충 할까 봐 그다음에 생각보다 메타인지가 떨어질까 봐가 제일 걱정이 됐었는데 애들이 3학년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고3의 열심히 메타인, 하고 죄송해요. 생각보다 선생님, 고3의 메타 인지력이 메타인지면 어떤 메타인지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메타인지요. 나의 공부 음, 습관을 되돌아보고 나는 어떤 거를 음, 못하는 사람인지, 난 뭘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애들이 오답 노트도 솔직히 안 하는 애들이어서 할 수 있을까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거 리스트를 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답 받은 답변들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이번 학기에는 각자 셀렉트하는 러너 프로파일 러너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앞으로 수행평가에서 실천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오늘 띄우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IB의 큰 가닥을 좀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음. 저는 매 수업 시간 때 이렇게 어, 교과서 지문을 나가고 난 다음에 모두가 처중인데 논중. 삼부질문서를 예. 뿌렸는데, 이제 제가 의도했던 거는 이제 처음에 수업 한 20분에서 25분은 교과서 내용, 그 다음에 영어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을 애들이 배우면서 knowledgeable profile, knowledgeable. 지식을 채우는 시간으로 의도를 했고요. 나머지 한 25분에서 20분은 이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일단은 해봐야 되니까 아이비 러너 프로필 중에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실적 질문은 이제 교과서 베이스드에서 팩추얼 퀘스천이니까 바로 정답 오답이 있는데 개념적 질문이나 이런 이론적 질문은 뭐 이렇게 됐을 때 예술과 우리 삶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정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저는 애들이 좀 thinker 그리고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세 명, 두 명 짝 모둠을 지어가지고 문제지를 같이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만 답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의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커뮤니케이터도 네, 챙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에 끝나고 또 따로 그 아까 체크리스트 보여드렸던 거를 또 따로 줬어요. 오늘 내가 발휘했던 프로필은 뭔가.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하게 띵커, 커뮤니케이터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가끔 리스크 테이커도 있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처음에 1, 2차 시 때는 이런 답이 없는 질문을 되게 어려워하고 아니 답이 없는데 뭘 쓰라는 거지 하면서 이제 답을 적는 것 자체가 되게 도전적이었나 봐요. 되게 음,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데 어쨌든 무언가를 써내는 거가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라는 그 셀프 체크리스트에 한번 써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픈 마인드도 있었습니다. 애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뭔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모든 게 다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까지 한 5, 6차 시 때까지는 좀 예, 그런 것들을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저희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제가 수행평가 뽑아가지고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애들한테 제일 많이 나왔던 러너 프로파일이 리스크 테이커. 왜냐면 일단 어쨌든 이걸 작성을 하고 이거를 제가 평가를 하고 채점을 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니까, 이런 거를, 이 세상에 없는 대답을 써내는 게 좀 리스크 테이킹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베리어에 대한 수행평가였거든요. 그 교과서 지문이 전부 다 장벽에 대한 글이었어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서초구에서 마주하는 베리어를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뭐, 저희 학교가 되게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뭐 장애인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체육 시간 때 다리 다친 학생들은 액세시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등굣길 자체가 베리어가 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나름 그게 이제 공동체를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케어링 프로파일이었대요. 이 음. 사회를 생각을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두 러너 프로필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파이널 드래프트를 쓰게 한 다음에 공동요거도 배리어면은 성신여고는 장난 아닌 배리어네요.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하면서도 당연히 애들이 이제 리플렉티브 러너 프로파일 제일 많이 나왔고 좀 이거를 하면서 애들이 1, 2학년 때는 해보지 못했던 게 수행평가를 항상 내고 나면 땡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뭔가 내가 이걸 지금 메타 인지를 하고 있네를 또 메타 인지를 하는 경험을 했다는 데서 굉장히 리플렉티브 프로파일을 좀 잘 챙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채점 루브릭을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AI 챗봇에 먹여가지고 이제 애들이 쓴 파이널 드래프트를 이 루브릭에 의거해서 한번 채점을 해줘 하면은 그 챗봇이 5가지 피드백을 주면은 3개는 좀 좋은 피드백, 2개는 좀 말도 안 되는 피드백을 주도록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해놨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애들이 AI를 활용한 수행평가를 작성을 하면서 무조건 AI가 뱉어낸 말을 뺏기지 않는 연습란이 있었거든요. 그 걸러내는 거기에서 뭔가 AI 도구의 윤리적 사용 이러면서 프린시플들 러너 프로파일이 꽤 나왔었었고, 그 다음에 밸런스드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나름 이제 자기 지식과 AI를 이렇게 나름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나 봐요. 밸런스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AI가 뱉어낸 5가지 피드백 중에서 좋은 거 3개, 나쁜 거 2개. 제가 숫자는 얘기를 미리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1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너네들이 판단을 해라 라고 했을 때, 또다시 리플렉티브, 그런 점에서 리플렉티브 러너 프로파일이 애들이 되게 많이 작성해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IB에서 러너 프로파일을 모든 IB 문서를 열면은 러너 프로파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도 알겠고, 이거를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도 알겠는데, 이거를 막상 수업 시간대에 나의 어떤 활동들이 어떤 프로파일을 키우는 활동인지는 제가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음. 이렇게 이번에 디자인을 하면서 생각보다 챙기기가 어렵지 않다. 약간 코에 걸면은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느낌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네, 갖게 되었습니다. 네. 바쁜 결혼 준비 와중에 이거를 다 하셨단 말인 거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좀 잘 들었어요, 쌤. 네. 저희 지금 이제 9분이네요. 저희.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혜주쌤 밥 먹어야 돼가지고 일바로 했어요, 일바로.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 약간 미리 동의를 구하는데 지난번에 또 이제 저희 원격 회의하고 제가 회의한 거를 녹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것도 지금 자동으로 제가 이거 유료를 구입하고 나서 이제 녹화가 되는데 사실은 참여하고 싶은데 뭐 해외에 있어서 시간이 안 맞으시거나 뭐 못 하시거나 그런 저희 우리 DP 분과의 선생님들이 계시기도 해서 괜찮다고 나중에 하시면 요거를 제가 구글이나 이런 거에 거기다 올려놓고 링크를 공유해드리고 선생님들 필요하실 때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를 다른 데가 절대 못 듣잖아요. 특히 아이비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2개 영상 해가지고 다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저희끼리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고 했어요. 나 골라, 나 골라. 네. 자, 우선 해줄 때 밥 먹기 전에 제가 인원이 더 줄으면 안 되니까 캡처 하나 할게요. 귀여운 표정, please. 자, 여러분. 셋, 둘, 하나. 제발 잘 나와라. 잠깐만요. 응? 잠깐만요. 됐다, 됐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씨, 우리 예쁘게 안 돼. 된 것 같아요. 자,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자, 이번에는, 어, 윤정쌤이 혹시 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뭐 할까요? 네? 저희 나눔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네. 혹시 윤정쌤 했, 준비하셨나요? 준비는 했어요. 그거요. 했을 것 같더라고요. 윤정쌤 하시고, 저는, 윤정쌤은 영어 수업이죠. 네. 네, 영어 수업 하시고, 저는 고3의 현대문학 감상 수업을 이제 개념으로 이제 엮어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 오프라인 모임, 6월 말에 하는 오프라인 모임, 그럼 강사 나중에 온라인 섭외하면 어떤 분이고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제가 섭외를 노력을 해볼게요. 자, 윤정쌤 공유해 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비를 완전히 지금 기초 초보고요. 그래서 아이비스러운 게 뭔지 저는 좀 약간 개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배우는 러너의 그 비기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번에 나눔할 때 제가 1학기 동안에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이렇게 한 거를 좀 수업 공유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성취평가제 기반의 수업 설계 및 과정 중심 평가 운영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수업을 바꾸고 싶은
사실 이유가 항상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좀 뭔가 수행 평가를 하든 뭐를 하든 생각이라는 걸 별로 요즘 애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게 하고 싶었고 외워서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수행 평가든 뭐든 하는 거를 어떻게 그걸 다 외워? 우리도 생각할 때 그러는데 좀 연수도 작년에 뭐 이수영 선생님 연수도 많이 들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지만 우리도 못 외울 만한 거를 평가를 외우게끔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하면서 또 사교육을 받아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그럴 거면 그렇게 학원 다녀가지고 돈 들여서 할 거면 좀 제대로 받아라. 저는 이 생각이 좀 있었고 그 요즘에 세특이나 이런 기록도 보면 수행평가나 이렇게 과정중심 평가를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록을 해주는 게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진로하고 관련된 거를 발표 한 번이나 어떤 걸로 해서 문장을 끼워 넣는 거를 좀 지향하고 싶어서 좀 바꾸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을 자신을 길게 가르쳐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는 것들을 평가에 그냥 한 번 딱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평가가 끝나면 또 다음에도 연결이 되고 하는 것 좀 두루두루 이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업을 좀 바꾸고 싶었고 저는 이제 쓰기 수행평가를 개인적 가치 탐색과 단계별 논증적 글쓰기라고 이제 수행평가명을 정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 논증글의 기본 구조를 알고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표현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일상 논제에서도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글을 쓰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요거 수행평가를, 수업을 통해 가지고 또 정기 시험하고 듣기나 말하기 수행평가에서도 배운 거를 조금 써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서 구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게 지난번에 5월 16일에 이수정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희 강명중학교 그 강동송파 오셔서 아이비 그 연수를 해주셨을 때도 영어과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걸 할 때 저 혼자 아무것도 못 써가지고 혼자 또 막 속이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들어가면 제가 너무 어렵다 생각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또 이제 그 추천해주신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개념 기반 탐구 설계를 했을 때 내 수업을 좀 돌아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다가 지금 방점을 두고 하고 있는 건가? 원래는 요걸 먼저 생각하고 평가랑 수업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 수업을 그냥 계속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언어교과 단원에서 사용되는 개념적 렌즈라고 해가지고 요 표가 있더라고요. 그 책 안에. 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수행평가나 이런 것도 글쓰기, 그다음에 뭐 말하기 평가, 이렇게 해서 또 어떤 거를 이제 내가 그 중심을 두고서는 하고 있었을까 봤더니 제가 이제 고른 거는 관점이랑 주장, 그다음에 그 텍스트 구조 이렇게 골랐었거든요. 근데 음, 이게 이제 일반화하는 뭐 질문을 그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좀 되게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게 제 수업에서 요거를 좀 적용을 해서 요 개념 렌즈를 적용해서 그 문장을 만들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관점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논증 구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저는 요거를 이제, 수업과 평가로 이렇게 가져가게 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은 이제 요렇게 그 구조를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포용적인 태도로 분석하는 걸 수업 과정 중에 안에 좀 넣었고요. 그리고 이해 부분은 표현 부분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 감상 등을 표현한다. 어휘나 표현을 점검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요 정도로 이제 성취 기준을 조금 생각을 해봤고, 평가 요소에서 쓰기 부분은 이제 핵심 내용과 쟁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음, 자신의 주장을 설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음, 어느 쪽에 더 가치관을 더 두고 있는가, 가치를 더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지 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의견, 자기가 가치를 두는 거에 반대 의견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 또 자신도 생각해서 그 글 안에다 넣고, 그거를 또 재반박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그 구조 안에서 넣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기에서 서론, 본론, 결론, 이제 구성 및 문단 간 연결, 응집성, 글의 구조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언어 사용, 그다음에
단계별 산출물 기반의 그 발전 과정을 또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넣었는데, 이거 이제 피드백으로 활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활동지 안에서 요거를. 요게 조금 이제 아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가 기준을 이렇게 내용, 글의 구조, 언어 사용, 쓰기 과정의 완결성, 요렇게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 부분에서는 주장, 근거, 반박, 재반박, 이게 글의 그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이 높고 논증이 일관되게 전개가 되면 이제 만점이었고, 그다음에 글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가 명확해서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흐름이 이제 괜찮으면은 이제 6점, 그다음에 언어 사용이 이렇게 있었고요. 전달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쓰기 과정의 완결성은 활동지를 사실 이게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의 그 성격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비계를 설정해갖고 아이들의 글쓰기를 이렇게 해서 안에다 담아놔가지고, 그거를 매 시간마다 얘네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결이 잘 이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완결성을 좀 평가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활동지는 제가 따로 그 패들렛에다 올려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 수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애들이 그냥, 물론 이렇게 할 거야라고 제가 이제 어떻게 안내를 해주긴 했지만 어쨌거나 수업 시간에 너무 이제 어렵지 않게 제가 이제 하라는 것만 잘 따라가 오면 어떻게든 뭐든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가이드 문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좀 제공을 해주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글의 요소, 뭐 주장 근거, 반박, 재반박, 뭐 이런 거랑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야 되는 글의 구조나 요소를 지겹도록 주지를 시켰어요. 계속. 그래서 계속 주지를 시키고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막 다양한 것들을 반복해서 쓰게끔 하고 그리고 활동지 수업을 진짜 악착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도 이제 13개 반이고 4명의 선생님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도 있었어야 돼가지고 막 하면은 바로바로 그 끝나면은 바로바로 걷자라고 했을 때 그냥 네 이렇게 하면 안 돼가지고 확인 도장을 작년에 이제 조금 비싸게 5만 원 넘게 제작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확인 도장을 이제 찍어주는 걸로 날짜가 박힌 그 도장을 찍어주니까 애들이 막 줄을 서서 받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저 애들이 조금 약간 남학생들이 좀 귀엽게 단순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학생들도 뭐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단편적인 내용의 글이 되지 않게끔, 이제 말로만 하면 애들이 잘 모르니까 예시글을 조금 한두 개 정도 더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만든 그 예시글 말고 다른 이제 그 학급에서 잘 된 예시를 학생이 쓴 거를 수시로 좀 공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쓴 거는 이러이러한데 한번 봐봐라고 해서 보여주면 오히려 제가 제시하는 예시보다 같은 반의 친구가 쓴 잘된 예시 애들이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좀 고무적이었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도 계속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평가 기준도 아까 그 표를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하고 이걸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좀 자주 해주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애들이 어떤 글을 써서 내게 되면 저희가 피드백을 그냥 단순히 그냥 애들한테 개개인적으로 해주기보다 공통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좀 간과해서 감점되는 요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4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어떤 것들이 아이들이 좀 감점이 많이 되겠냐 해서 한꺼번에 정리해가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13개 반한테 다 공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평가 당일에 이제 주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게 난이도를 좀 많이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그 평가 당일의 주제를 저희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또 영어를 모르는 그 문장으로 주면은 또 애들이 글이나 텍스트를 길게 주면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미지로 또 그 GPT랑 제미나이랑 싸우면서 막 진짜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평가 당일에는 그 주제에 맞는 워드뱅크를 그 주제별로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한 장에 그 A4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니네가 뽑아 쓸 수 있는 거는 써라. 그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또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주는 게 좋겠다. 예전에 저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종이에다가 제목 쓰고서 써 이렇게 해가지고 줬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뭐 외워서 쓰거나 아니면 백지를 내거나 막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가이드 문장도 애초에 좀 많이 연습을 시켰고 글의 구성 이런 것도 하여튼 되게 지겹게 막 주지를 시켜놨더니 뭐 일단 시작은 하더라고요. 시작은 하고
단어도 옆에 이제 사실 워드뱅크 주면서 옆에 우리말도 같이 줬어요. 근데 단어를 그렇게까지 많이 주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주제에 맞게끔 얘네들이 쓸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이게 추려가지고 줬더니 애들이 뭐 어떻게든 쓰더라고요. 그리고 언어 사용 점수는 어법 점수 너무 높지 않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AI는 저는 아이들이 이번에 디벗이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좀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그 툴이나 에듀테크 툴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고 막 이렇게 작년처럼 막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저희가 디벗이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용을 못 해가지고 AI로 점검하는 거는 마지막에 얘네들이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플랭스쿨을 저기 활용을 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우리말부터 명료하게 쓰는 거를 계속 주지를 계속 시켰어요. 강조를 되게 많이 하고 우리말을 장황하게 쓰거나 너무 어렵게 쓰면 영어도 그지같이 나와가지고 그 우리말 피드백을 조금 거기에도 많이 좀 기울인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 과정에서는 1, 2차 시에는 읽기 텍스트를 줬고요. 단편 그 소설 이야기를 주면서 띡 퀘스천 이제 구분하면서 내용도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서 답도 한번 써보게 하고 인물을 분석하면서 관점 차이를 파악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3차 시 정도에 이제 논증적 글쓰기가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고 활용 표현 예시를 좀 알려주면서 예시 글에서 구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기 텍스트, 이 앞부분에서 읽은 텍스트 속의 인물 관점 중 하나 선택해서 글을 템플릿을 주고 거기에다 한번 완성해보라고 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칸을 주고서는 완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 5차 시 때는 일상 논제, 이제 그 스토리텔러 이거 말고, 단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제 토픽을 선택을 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선택을 해라. 그 다음에 우리말로 논리 뼈대를 먼저 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초안을 작성해서 여기에서 피드백을 조금 자세하게 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가 근거가 약하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피드백을 조금 신경을 써서 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영어로 이제 옮기는 거를 과정을 할 때 우리말 피드백을 주면서 영어가 장황하다라는 거에 대한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잘 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옮기기에 되게 잘 쓴, 되게 구조가 간단하지만 쉬운 어떤 그런 표현들로 문장을 만든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제 이 아이가 되게 잘 썼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그때 영어 잘 못하는 애들도 이 부분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되게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래서 최종본을 작성을 하게 하고 플랭스쿨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번 그, 그 교사의 피드백을 한번 거쳐서 피드백이 그 AI 피드백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수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가도록 했고요. 그래서 예상 점수를 이제 알 수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했고 평가 방식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줘가지고 위에도 보면 온라인 클래스에서 vs 오프라인 클래스 그 머터리얼 vs people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를 하려고 진짜 조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나 학생 입장에서 너무 심오하면 애들이 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았고 8개 세트를 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급 회장이 나와서 두 개를 뽑으면 화면에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토픽을 정하라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제 정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의 관점을 이제 정해서 하라고 해서 40분 동안 아이들은 이제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한 것들이 주제가 이렇게 총 8개가 있었고요. 막 집에 얘네랑 엄청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풍선 안에 이 말을 지워줘 했더니 뭐 사람을 지우고 진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짜 힘들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뭐 strict teacher is helpful 그다음에 뭐 easy going teacher is helpful 뭐 이렇게 나올 때도 막 너무 막 애들이 막 누워 있고 막 이러는 것도 막 이상해가지고 조금 뭐 고쳐줘 했더니 이거 간신히 나와가지고 얘만 좀 그림이 약간 다르거든요. 뭐 잘 요거는 모르더라고요. 제미나이예요? 제미나이 GPT 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그림 톤이 모르겠어요. 제미나이 같아요. 이게요, 네. 마지막 거가요. 예, 예. 아, 약간 근데 달라요, 톤이. 그죠, 달라요. 다른데, 모르겠어요. 위에도, 그러니까 진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걸 GPT한테 넣어서 뭘 지워달라고 했더니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계속 안 들으니까 이제 GPT한테 가가지고 했더니 어떤 때 또 되고. 그래가지고 요거 하는데 조금 많이 걸렸고. 일단 주제를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제 요게 애들이 쓰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는 뭐, 왜냐면 이게 난이도가 다 각 반마다 이렇게 동등하게 애들이 쓰기가 어렵지 않은 걸로 해야 되니까 요거 정하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좀 폼이 많이 들었던 거, 신경을 좀 많이 썼었어요. 왜냐면 난이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또 저희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을 수 있어가지고 애들이 딱 봤을 때 그냥 그림이나 단어만 보고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같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쓰게끔 한 거를 구조를 여기다 주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줬을 때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이제 그 피드백 해줄 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도장이 이거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도장이에요. 요게 뭐라고 애들이 되게 막 받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줄을 서고. 그래서 이제 반박하고 재반박 논리가 약하다. 우리말 직역의 어색함 뭐 이런 것들 막 지적을 하고 대안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어떠냐?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문장을 진짜 장황하게 쓰는 거예요. 막 되게 멋있게 쓰려고 노력을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영어가 진짜 이상하게 나온다. 그리고 뭐 칭찬하는 거, 뭐 결론이 좀 좋다. 이런 것들도 이제 칭찬하는 글도 이렇게 해서 써서 애들한테 이거를 같이 피드백을 이렇게 해서 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되게 많이 좀 좋아했어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걸 아는 것도 있지만, 꼭 일기에 선생님이 답을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막 애들이 좀 그런 거를 좀 좋아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같은 학생인데요. 왼쪽은 활동지고 오른쪽은 수행평가지거든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문장을 주고서는 여기다가 써보라고 이렇게 그 표현 같은 거를 여기다 주고, 그 다음에 너네 요거를 여기 써봐라라고 했는데, 보시면 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위에 글씨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밑에다 했는데 서포팅 아이디어부터 내용 전개가 이상함 이렇게 썼어요. 진짜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수정 완성해가지고 다시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막 트라이 어게인 막 이런 거 막 찍어서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피드백을 주고 얘한테 말을 하면서 뭐 좋은 점은 뭐 굿 이런 것도 써서 주고 이야기랑 내용이랑 안 맞는다 막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수행평가 때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뭐 대동사 활용도 잘하고 어휘 표현이 남다름해서 어휘를 되게 좀 이렇게 활용을 좀 잘 했었었고 논리적으로도 되게 좀 깔끔한 글이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지같이 썼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어쨌거나 같은 학생이 이렇게 그 피드백을 받기 전과 후가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나름의 어떤 준비를 한 것도 있고 누군가의 손에 탄 것도 있겠지만 근데 주제가 이제 딱 정해진 거는 아닌데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가 결과가 나왔다는 게 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쓴 애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 수행평가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평가 루브릭에다가 요거를 잘라서 다 애들마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애들이 잘 쓴 거, 그 다음에 좀 개선했으면, 뭐 개선이 된 거, 이런 것도 이렇게 피드백 해줄 만한 거를 다 썼어요. 써서 애들한테 점수 알려줄 때, 요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너는 점수가 이렇게 됐고, 이런 건 되게 잘 썼어. 근데 요 부분은 좀 점수가 감점이 됐어라는 거를 함께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좀 동기부여도 되고 점수가 내가 어디서 깎이고 뭐로 내가 잘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요거를 나중에 저는 세특 기록을 할 때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해요. 요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근데 되게 쌤, 고통스러워요. 너무. 궁금한 점. 네, 아까 그 쓰기 하실 때, 네. 그, 처음에 피드백 줬던 거를 학생들이 다시 받아서 또 실제 수행평가할 때 같이 활용해서 쓴 건가요? 아니면 수행평가는 그냥 순수하게 깨끗한 그 네, 상태로 깨끗한 그냥 바로, 종이에요. 이거를 되게, 먼저 했던 거를 저는 아무것도 저희는 갖고 오지 않게 해요. 그래서 위에 뭐 올려서 음, 보는 것도 없고 저희가 제시한 워드뱅크 요거 종이 말고는 없어요. 워드뱅크는, 음. 그러니까 왼쪽에는 워드뱅크가 있는데 오른쪽 거는 없잖아요. 네, 이게 수행평가지예요. 왼쪽은 그냥 아, 활동지. 그럼 음. 수행평가지에는 워드뱅크도 없는 거예요? 그거 따로 별지로 나갔어요. 아, 음. 네네네. 그게 워드뱅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정도 쓰면 엄청난 건데 너무 아니에요. 신기해서, 그래서 네네네. 얘는 그래도 조금 이제 하는 애인데 그 못하는 애들도 워드뱅크지가 있으면 그래도 어찌어찌 그쵸. 쓰긴 네. 쓰더라고요. 넣어가지고. 저도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별지로 나갔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대략 시험을 단어가 그러면 네. 워드뱅크 안에 있는 단어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8개 세트를 구성했잖아요. 그 네네. 안에서 한 세트당 한 5개 정도? 아, 예지쌤이 워드뱅크 어떻게 너무 궁금하대요. 아, 그래요? 제가 그 핸드레슨 같이 올려드릴 별거는 아니고.
왜냐 그게 분명히 이제 진짜 실제로 활용을 할 때 음, 완전 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뭔가 쓸 때 저도 워드뱅크 주고 구조나 이런 부분을 일부 팁을 주고 쓰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수행평가지에는 순수하게 지금 다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 빈칸의 내용만 있길래 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썼을까 아, 싶었는데 근데 얘는 좀 네, 제가 잘 된 예시를 가지고 온 거고, 진짜 뭐 한 17점, 18점 막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내용 부분에서도 깎이고 뭐 어휘나 이런 거에서도 깎이긴 했는데, 워드뱅크를 아예 안 주고선 쓰라 그러면 아마 그 아이는 그냥 앞에 한 줄만 썼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찌됐건 간에 그 내용의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수업 시간에 우리말로 썼다가 모두 썼다가 뭐 스토리텔러를 했다가 이거저거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네. 어느 정도 뼈대는 있는데 그걸 표현을 잘 못하는 거라서 그거를 조금 주고 사실은 그 시작하는 그 문장에서의 어떤 그 부분을 줄까 뭐 문장으로 줄까 뭐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니다 그거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그거 정도는 준비해야지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 정도는 준비해야지 그런데 단어 같은 경우는 모르면 아예 못 쓰니까 그러면 평가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어,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렇게 줬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듣기 수행 평가를 그 스토리텔러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 쓰기 수행 평가 했을 때 이 스토리텔러의 전문 그 단편을 이제 대화문이나 설명문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듣기 평가 문학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두 세트 정도로 구성을 했고 문항 번호랑 문항 내용을 살짝살짝 변경해가지고 했고요. 요것도 이제 부정행위랑 주의사항을 좀 엄중 안내를 하면서 이제 다 다른 날에 이제 또 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한 거, 여기 보면은 이제 스토리텔러가 단편 소설로 이야기가 쫙 연결이 되는데, 요걸 이제 그 듣기 평가식의 문제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듣기 평가를 예전에 제대로 된 듣기 평가를 하질 않았었거든요. 막 딕테이션 이런 걸로 해서 듣기 평가라고 하고 막 해가지고 약간 좀 찔리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요렇게 해서 하니까 예상하지 못한 거가 뭐냐면, 쓰기랑 이런 거에 되게 약한 애들이, 쓰기랑 읽기에 약한 애들이 오히려 듣기에는 좀 잘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뭐, 저희 또 학교에 최연 선생님이라고 선생님께서 이제 추측을 하시기로는 영유 다닌 애들은 듣기 평가 정도는 잘한다. 영유를 좀 다녔던 애들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를 성적이 안 좋으면 나머지도 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도 얘네들이 뭔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진짜 고통스럽게 힘들었는데,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막 그 파일도 다 만들고, 이거 그 길이랑 이런 것도 다 또 다른 세트랑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생각할 시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약간의 퍼즐을 주는 것도 되게 고려를 많이 해가지고 되게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가지고 좀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학업 성취도 낮은 학생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듣기에 대한 거 난이도는 성취 수준 한 C에서 E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 말하기 수행 평가는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끝났는데, 어, 그 가치를 어디에 더 두느냐 요거에 대해서 글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가치를 이게 이거냐 저거냐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말로 해보는 거로 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사례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요거를 평가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휘어법, 요렇게 전달의 명확성, 요거를 이제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말하기는 처음에 하고 나서 딱 한 반을 했는데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얘네 왜 이렇게 못해, 말하기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평가 기준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한 반은 한 반씩 다 들어보고, 녹음을 한 걸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점수를 줬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망한 평가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있었다. 그래서 보완할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내용하고 전달력이랑 언어 사용해서 이제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 발화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평가가 불가능한 수준일 경우에 전달력과 언어 사용 또한 채점하지 않음. 이렇게 저희가 미리 이제 안내를 해줬었는데, 요게 이제 평가 계획 안에 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 말 자체도, 이게 조금 난감했던 그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뭐, 말하기를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음,
이렇게 줬거든요. 쓰기 활동하고 맥락을 유지를 하고 코어 밸류에 대한 설명과 예시. 그래서 여기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 요거를 제공을 했어요. 시험 볼 때. 요거를 제공하고 요걸로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수업 시간에 연습을 시키고 얘네들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요렇게 한번 써보게 하고 그다음에 네. 얘 지금 머리 쥐어뜯고 있는 애 진짜 공부 안 하는 너무, 애거든요. 진짜 음, 미치도록 자는 애요. 뭐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내라는 거 안 내고 근데 얘 지금 네. 여기다 플랭스쿨에다가 자기가 쓴 거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네, 네.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플랭스쿨에 넣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그 시험 당일에 이 코어 밸류 뱅크 해가지고 요거를 15세트를 이렇게 오른쪽에 아이스크림 스틱 요거 쿠팡에서 사가지고 오려서 붙인 다음에 아이들한테 두 개를 뽑으라고 했어요. 시험 시간에. 그두 개를 뽑고 둘 중에 하나 너 마음에 드는 거 골라.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플래닝 3번에 플래닝하고 스폰테니어티 요게 나왔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네 맘에 너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요 안에다 집어넣어. 넣어가지고 여기 코어 밸류에다가 플래닝이 너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플래닝 해서 앞에부터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I think this is important because 하면서 여기는 이제 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아까 평가 기준에서 내용 부분에서 핵심 가치 선정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발표. 그래서 여기 빈칸에 밑줄에 들어가 있는 게 그 평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뭐 평가 대상은 아니고 아이들한테 요게 논리적으로 좀 맞게끔 너네가 구성을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렇게 요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한 거였고 근데 어 저희가 여기서도 좀 아쉬운 점이 좀 많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그렇게 막 못하지는 않았는데 음, 좀 우리가 좀 간과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뭐 그렇게 음, 이따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간고사 때 제가 그 글쓰기 했던 거를 좀 전이해서 문제를 내보자 해서 요렇게 글을 구성을 해가지고 서론본론 결론의 구성과 논증글의 구조, 도입 주장, 근거 반대 의견, 재반박 결론. 이게 이제 애들이 계속 연습을 한 거잖아요. 비추어서 이해했을 때 가장 적절한 설명은 해가지고 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끔 했는데 요거를 정답률을 보니까 42.2%의 학생이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했고, 어, 지필 거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저희는 이거를 선호수령으로 전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호수령은 그냥 거기서 끝내고, 이제 지금 기말고사 문제를 제가 지금 공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충 보면 이제 더 스토리텔러도 기말고사 그 읽기 텍스트를 읽기 문제로 출제를 해서 성취 수준 D 이 정도의 좀 쉬운 걸로 애들이 그냥 어차피 이야기는 지겹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알면은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기반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주고, 이 가치관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문항을 좀 구성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어렵게 문항을 출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2학기 수업 텍스트 저희가 그 문학작품 선정을 한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거기다가 좀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어떤 그 수행 그 주제랑 맞게 가치관을 이제 수행 평가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항을 지금 구성을 한 상태고요. 요거는 나중에 커밍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슨. 긍정적 변화랑 제가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된 거는 단계별 활동 과정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진짜 계속 해줬거든요. 그리고 표현의 문턱을 낮췄다는 게 이제 계속해서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 애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해줘가지고 백지다반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리고 뭐라도 쓰기는 했어요.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뭐 얼추 그래도 말 되게끔 막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피드백이 진짜 중요하고, 이 성장을 돕는 방향이라는 거를 너무나 또 잘 느껴서, 그리고 또 수업 참여도도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시험을 이제 그 성취 수준 한 D2, C, D2 되는 애들이 그냥 내가 수업에 선생님이 막 이렇게 활동지 막 내라고 그래서 도장 받으려고 막 이렇게 했던 거가 그냥 평가 준비, 내가 이런 거 익숙한 게 그 중간 기말고사에도 문제가 나오네라는 거를 좀 알게끔 요렇게 애들이 조금 그래서 그 문제를 되게 잘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가를 사실 말하기, 듣기, 뭐 쓰기, 막 읽기, 이렇게 해서 막 평가를 막 분절시켜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로 좀 묶었잖아요. 음, 어찌됐건 간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쭉 흐름으로 이렇게 묶으려고 조금 그 주안점을 두고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정기 시험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번 기말은 이제 다음 학기에 어떤 그런 조금 예고편처럼 이렇게 또 그 내용을 좀 넣고, 그리고 단순하게 질문했는데도 애들이 좀 생각을 하고 답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수업하다 딴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음, 영화랑 책 얘기하다가 막 애니메이션 막 그런 거 얘기하다가 애들이 저번에도 연수할 때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코코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그게 왜 좋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재밌어요. 뭐 감동적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좀 많았는데 갑자기 진짜 공부 되게 안 하고 엄청 산만한 애거든요. 근데 걔가 막 이런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뭐, 어디, 멕시코인가요? 네. 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뭐, 그래서 막 저기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가 깊이 있는 학습을 선생님하고 했구나. 그 띠 퀘스천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갑자기 부끄럽다고 자기 쳐다보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막 좀 그러고서는 막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이제 개선할 점은 뭐냐면, 아까 저희 그 쓰기에서 그 내용 부분의 평가를 그 점수를 13점, 11점, 뭐 9점 이렇게 2점 차이가 나니까 이게 너무 점수 차이가 큰 거예요, 수행에서는. 그래서 쓰기 루브릭 내용 점수 간격을 조금 이렇게 더 보완을 해가지고 채점에 하는데 좀 그 정교한 채점이 좀 어려워가지고 2학기에는 이걸 보완하기로 했고, 그리고 말하기 수업을 상대적으로 쓰기를 이런 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음, 말하기도 어느 정도 애들이 이어서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차시를 쓰기보다는 훨씬 그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좀 착오였던 것 같아요. 말하기를, 말하기는 네. 말하기대로의 그 단계적으로 쓰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정교하게 설계해서 아이들한테 연습을 음, 시키도록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하다못해 뭐 그 단어 발음하는 거를 읽지도 못하는 애들이 막 엉망으로 읽는 애들도 막 있는 거 음, 보고서는, 이것 또한 되게 좀 단계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말하기 평가 기준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제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평가 기준이 조금 저희가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언어 사용에서 2점 아니면 1점 해가지고 언어 사용의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았으나 안에 그 말이 들어가는 문구 때문에 좀 발목이 좀 잡힌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요거 음, 좀 보완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정기시험에서 전이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는 한두 문제로 요 정도로 맨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성취 수준별로 해서 다양한 난이도를 골고루 출제해주면 애들이 훨씬 더 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항 수학을 유형을 개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1학기 동안 하면서 진짜 어려웠던 건 뭐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음. 선생님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저한테 매번 그렇게 얘기하셨고, 하다못해 최연 선생님마저도 윤정 이거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너무 많이 힘들었고, AI가 아무리 플레이스쿨을 저희가 활용을 했었는데 그게 10명 거를 테스트로 채점을 해보라고 하는데 저 그거 하다 그냥 때려쳤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보고서는 주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또 검증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음. 많이 걸렸고, 그리고 피드백이 진짜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계속해서 해주는 게 너무 좀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뭔가 그 에듀테크를 활용해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기시험에서 논술형 출제 전이는 할 수는 있고 저희도 시도를 한 적은 있는데 여전히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그 간단하게 나눠주시는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뭐 예상은 했으나, 네. 지금 이제 소감 이거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얘기를 못 했는데요. 원래 발제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그 엄청난 준비력, 이거 뭐 푸시한 거 절대 아니지만 준비량과 노고에 만큼 이 이야기를 들으신 선생님들도 같이 성찰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제하신 선생님 외에 다른 선생님이 제가 스노볼 DP 그 카톡방에 남기긴 했는데 요거가 좀 주제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지금 두 분 벌써 해주셨고 또 그다음 또 하고 다시 내용이 있어야 돼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다음번 거는 그것까지 다 정해놔야 싶은데 또 어떨 때 갑자기 못 들어오신 사람들 계셔서 혹시 이거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윤정쌤이랑 혜주쌤이 막 에너지 넘치게 막 해주셔서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너무. 네, ATL도 스텝 바이 스텝 다 해주셔서 선생님들 중에 좀 한두 분 정도 이어서 이거 약간 저희 패들렛에다가도 올려야 돼서 네. 그리고 약간 내용이 정리되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아, 오늘 이거 정기 모임을 약간 못 들어서 되게 아쉽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자, 누가 좀 도와주실래요? 네. 지금 거의 9분 있으니까 한두 분만 제가 지금 카톡에다가 일부 사진들도 약간 캡처해서 올렸거든요. 네. 네, 가능하시면 오늘 좀, 수업 나눈 거를 네. 요약해서 올리는 역할인가요? 예, 약간 성찰? 네, 똑같이 요약할 필요는 없고, 그냥 선생님들께서 이거 보신 거, 예,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서, 예, 이게 DP의 묘미잖아요. 네, 같이 성찰하는 거. 예, 진짜.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선생님들 거 듣는 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이 질문 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제가 윤정쌤 거 하시는 거 중간에 들었는데 아, 네네네. 뭐 예주쌤 그거만 해도 윤정색 거 될까요? 주시면 되고, 네. 예주쌤 윤정색 거 피드백 주시면 너무 좋고, 그다음에 혹시 혜수쌤, ATL. 네. 설원쌤이 해주신대요. 너무 고마워요. 네. 자, 이제는 또 제가 할 건데, 제가 하는 거는, 네? 혜수쌤, 뭐라고 한 거예요? 혜수쌤은 단톡방, 스스로 하겠다고요? 스스로 정리하겠다고요? 네. 이거 하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거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설원쌤이 나중에 그러면 약간 모아서 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안 하고 하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아서 네, 진짜 주옥 같은 수업과 평가와 도전의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아까 윤정쌤 거 봤을 때 저도 그 평가 기준을 봤을 때 그 급간이 2점씩 돼 있더라고요. 1점짜리는 아래쪽에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2점씩이면 약간 쓴 친구들이 2점 깎이면 헉 할 수는 있겠다. 그거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랑 나중에 글 쓴 친구들 거 보면 예상보다 잘 쓰거나 그런 친구들 있고 그 중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분명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확 이해가 지금 되었습니다. 네. 완전 감사해요. 혹시 또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아이디어, 뭔가 떠올랐던 아이디어나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의견 주세요. 왜냐면 또 그 다음 막 가면 또 까먹잖아요. 궁금한 점. 궁금한 막 물어보지만 다들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윤정쌤 얘기를 하시면서 말하기 평가에 대해서, 네, 조금 여기에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기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수행평가를 지금 3주째 하고 있거든요. 3주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하기 평가를 저는, 작년에 했던 거를 기반으로 조금 바꿔봤는데, 전체 이제 10점 만점으로 하고, 4점하고 6점하고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원고를 완성하고 그 원고를 바탕으로 이제 말하기를 하는 건데, 작년에 해보니까 파닉스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아이들은 이거를 이제 단어를 잘 못 읽고 이래서 걔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저도 플랭스쿨 썼는데 플랭스쿨에 원고를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듣기로 해서, 그거의 완성도를 이제 그게 색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의 완성도를 보이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시에는 아이들을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다 그걸 읽게 시켰어요. 읽게 음, 시키고, 그 전에 이제 중요한 점이 딱 세 가지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유네스코 에서 또는 유엔에서 지정한 국제기념일 관련된 내용이라서 항상 뭐 무슨 뭐 세계 여성의 날은 몇 월 며칠이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1번은 날짜를 얘기하는 거, 날짜 얘기하는 방법. 2번은 항상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 틀리는
그 복수 무시. 펜을 그냥 그러니까 펜즈인데 펜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부지기수거든요. services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거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강세. 단어가 좀 복잡해서 왜냐면 유네스코 뭐 유엔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강세가 뭐 이게 데디케이션 이런 거 데디케이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강세. 이 세 가지를 미리 이제 다 점검을 하고 여기에 중점을 둬서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첫 차 시에는 걔를 1번부터 다 시켜서 제가 그거를 일일이 고쳐줬어요. 발음을. 그래서 그걸 이제 메모하게 하고 그 자기들의 원고에다가 메모하게 하고 그 다음 차시에서는 다시 1번부터 읽게 시켰는데 내가 고치라고 하는 부분이 고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그거. 그래서 그게 다른 건 좀 틀렸어도 그것만 맞으면 이제 만점, 그러니까 만점 10점 중에 4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아이들이 읽기 연습을 안 하는데 읽기 연습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눈에 보이는 거 읽는 거고, 그 다음에 발음 같은 거는 미리 이제 연습해 볼 수 있고, 미리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도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거 맞아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작년에 비해, 작년에는 그런 질문이 없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받고 해서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읽기 연습을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지막 차시는 이제 나머지 6점은 진짜 말하기인데, 앞에 나와서 이제 하는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본인이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조금 그래도 완성도가 작년에 비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두고 있어서 네. 여기까지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두 번을 하시는 거예요? 4점짜리, 6점짜리? 말하기를 10점에서 4점, 6점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4점짜리 평가를 따로 하고 6점짜리 그러니까 평가를 같이 따로 합쳐서 하시는 거예요? 10점인데 그 안에 하나는 연습 및 리허설이라는 이름으로 4점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음, 6점은 유창성 및 뭐 언어 사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배정을 하고 6점으로. 그래서 합쳐서 음. 10점. 근데 그거를 어 사실 3차 시에 걸쳐서 했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조금 많이 배정을 한 편이죠, 말하기에. 1학년이요? 2학년이요. 근데 2학년. 저희도 3차시로 했는데 네. 말하기 수업 자체는 3차시로 했는데 그 3차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게 지금 설아쌤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읽는 과정을 좀 중간에 수업 중에 넣자라고 했었고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냥 의사소통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생각을 하는 거가 말이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들으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주자였고 음, 정확하게 말하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게 중요한 저희는 평가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저희가 간과한 건 뭐냐면 진짜 파닉스가 안 되는 애들이 그러면 이거는 의사소통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그거를 굳이 평가를 뭔가 평가 요소에 넣기보다는 수업을 할 때 그 안에 조금 차질을 할애해서 연습을 좀 더 시키는 과정을 가자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협의가 지금 다음 학기에는 이렇게 가는 걸로 하자. 그리고 듣기 평가를 따로 이렇게 보는 거를 좀 고려를 해보고 말하기에 좀 더 비중을 둬서 그러면은 듣기 평가를 할 때 또 그것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시화를 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그 말하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거가 어떻겠나라는 정도의 얘기는 지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학기 평가 때는 그렇게 뭔가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읽어보게 하고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읽어보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 얘기는 나왔었어요. 한번 진짜 그냥 자기 친구들끼리 말하기도 해보고 앞에 나와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거는 한번 시키자라고는 얘기는 했었어요. 네. 그거를 일부러 작년에는 그거 점수를 안 넣었더니 어, 체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아예 시간을 할애를 해서 2시간을 할애를 해서 얘를 넣어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네, 조금 발음이 음. 알아듣게. 그전에는 그러니까 특히 강세가 엉망진창이었는데, 강세에 좀 신경을 쓰면서 읽는 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틀리는 거는 다 똑같더라고요. 어떤 원고를 읽거나 아니면 말하기를 했을 때, 한국 사람 읽는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규칙적으로 틀리는 게 있죠. 네. 네, 항상 틀리는 거라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 인증이니까 이거에 중점을 둬서 말하기 연습을 해라. 음.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 다 틀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쓰는 게 보여서 저는 실전 말하기를 할 때도 거기가 틀린 경우에는 감점 요소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다른 거는 뭐 그냥 알아들을 정도면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창성에 좀 중점을 둬서요. 그게 말하는 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각 학교마다의 그 맥락마다 평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와, 되게 다양하고 되게 흥미롭네요. 네. 자, 지금 아직 우리 9명인 거죠? 9명인데 다섯 분만 지금 얼굴이 보이니까 계속 5명 존재하는 것 같다, 맞죠? 자, 우선 그러면 저도 해볼게요. 어, 저는 현대문학 감상 수업을 했는데요. 네. 이런 거 아무도 안 하겠죠? 저 말고 안 하면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2015의 마지막, 예, 마지막 수업이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제 예술교과에 있는 마지막 수업이고, 저는 다국과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제 영어가 요새 인기가 없는 과목이 돼가지고, 현대문학 감상이라는 수업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제일 처음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네, 이제, 아, 제가 뭘 가르쳐야 될지, 난 정말 현대문학, 내가 문학을 막, 사실은 국어과에도 편성되기도 한데, 이거가 예술교과로 우리 학교에 편성돼 있어가지고, 예, 제가 현대문학 감상을 이제 가르쳐야 돼서 약간 머리가 약간 아팠고, 저와 짝꿍은 이번 학기까지 근무하시고, 명퇴하시는 영어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어 선생님 두 분은 수능 특강 문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3시간 중에 2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고, 학생들한테 안내해 준 거를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 이거는 한 학기 마지막까지 왔는데, 제가 이거가 너무 영어 수업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어 수업도, 영어 수업은 설레고, 제가 좀, 그래도 이건 내가 어떤 걸 계획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덜 두려웠는데, 이거 현대문학 감상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선생님들께 보시는 거는 학생들한테 안내한, 이제 제일 첫 시간에 이제 안내한 자료고, 요 수업을 할 때 이제 3학년 1학기에 현대문학 강상을 1시간은 수능 특강 배우고 2시간은 니네 개념 탐독이라고 도서관 융합 수업을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어, 제가 직접 수능 특강 문학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 영어 선생이. 근데 문학은, 감상하는 것은 제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국어과의 수석님이 계세요. 이 아이비 저랑 같이, 아이백 과정 같이 하신 우보영 수석님이 계신데, 제가 2월 달에 전화해서 이제 저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전화 드렸더니,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백 했잖아. 막 이러시면서 하나도 안 괜찮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책을 2개를 엮어서 비교로 해서 읽으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비교해서 뭔 책을 읽어요? 그랬더니 수석님이 추천해 주신 거는 이제 영문학 중에 프랑켄슈타인이고 우리나라 거는 한강의 작품이었는데 채식주의자였는데요. 채식주의자가 이제 저랑 도서관 선생님, 사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기에는 조금 여고의 맥락에서 약간 잔인한 약간 내용이 사례가 있어가지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 도저히 그거 하기가 약간 부담된다. 수업 같이 하기가. 그래서 그거 대신에 82년생 김지영을 같이 놓고 저희가 이거 정체성을 이제 개념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우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개념 기반 탐구 독서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이제 안내를 해주고 그 탐구 독서를 할 때 책을 한 권 읽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책을 2개의 시대가 다른 2개의 문학 작품 비교해서 읽을 거다. 고3 이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날벼락 맞은 거죠. 수능 특강 풀 줄 알았더니 이 선생님들 둘이 뭐 하는 짓이지 이랬거든. 근데 약간 그 책임감이 솔직히 있었고 친구들한테 감상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저도 영어 영문학을 하고 물어 불문학 했는데 그런 것들은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만 저도 프랑켄슈타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었다는 거. 제가 막 그거가 되게 충격적이어서 방학 때는 그 책을 이제 읽었던 게 있었고 이때 정체성을 이제 공통된 개념으로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 개념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제 통합 읽기를 할 건데 그게 신토피칼 독서라고 이제 그 말하고요. 국어에선 그렇게 말하는데 개념 기반 독서에 그렇게 말하고요. 주제 통합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개념 지도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체험 A라고 돼 있는데 체험 AI 하지 않고 이제 레드멘탈을 저는 활용했어요. AI 활용해서 글쓰기 피드백도 주고 그다음에 개념 질문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책을 엮어서 읽는 이제 그걸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들은 이제 폭력 말고 정체성을 조금 더 주제로 두고 어디까지가 인간인가 그리고 그 연계도사가 82년생 김지영과 프랑켄슈타인이다. 그래서 그런 비평카드 읽고 비교 에세이 작성할 거다. 이제 이렇게 3월 첫째 주에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품 두 개를 엮어서 읽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두 작품을 가지고 읽은 다음에 작품을 그냥 요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자기의 삶과 맥락에 가져와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우리는 작품을 읽을 거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과 82년생 김정을 읽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너희들의 인생 캐릭터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절대 숙제 같은 건 내주지 않고 책을 미리 읽어오란 말 이런 말 안 하겠다. 그냥 고3이니까 그런 얘기 했었고 개념 탐독을 할 때 이제 과정이 제가 이거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념 탐독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하고 하서 선생님하고 같이 아예 3월 초에 신청해서 2월 말인가? 그때 이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걸 신청해서 이제 지원금도 받고 책 살 비용이나 기타 등등 뭐 컨설팅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받는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관계 맺기, 그다음에 탐색하기, 그다음에 이걸 적용하고 전이하는 건데 전이까지 혹시 못 가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의 흐름은 이걸 가지고 갔고 이제 그 작품 두 개 안에서 정체성을 기반으로 이제 책을 같이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뭐 모르니까 용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도전을 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모든 그 현대문학 감상 수업을 거의 안 듣는 애가 없었어요. 총 이제 6반 정도 됐는데 어, 한 반 인원 한 30명 정도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들었죠. 다만 이게 선택 과목이라 이제 반이 이동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이제 저희 타서 선생님이 작년에 정규직으로 작년에 새로 뽑히셔서 작년에는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시다가 올 이제 겨울에 저랑 읽고 한번 같이 제가 해보자고 했더니 너무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서 선생님이 알고 봤더니 저희 동작구에 사는 신대방 어린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이었는데 뜻한 바가 있어 학교에 정말 도서관 사서 교사로 시험을 다시 보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작년부터 근무하시고 저와 인생을 지금 같이 하는 중인데 이제 종종 저한테 하는 말씀은 제가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약간 사서 교사의 생활이 약간 지루할 뻔했는데 전혀 심심하지 않고 너무 너무 즐겁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약간 너무 미안하고 저도 모르니까 같이 지금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나를 정의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첫날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런 거 같이 선생님이랑 엮어서 할 거다. 그래서 이거 첫날 나랑 같이 수업을 같이 한 다음에 너희들 생각하는 나만의 그 정체성은 나를 정의하는 키워드가 뭐냐, 고3으로서 그랬더니 뭐 목표 아니면 생각, 나태,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쓴 것 같아요. 지식 추구자, 뭐 성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이 진행됐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그때 흘러갔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수업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하고 정체성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건지 프랑켄슈타인하고 82년생 김지영을 이제 알려줬지만 그때까지 책이 구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 하나하나 이제 스캔해가지고 앞부분의 장을 본 1장, 뭐 서론, 거기까지 다 해가지고 캔바나 여기 같이 읽어볼 수 있게 다 올려주고 이거를 발췌독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그 소리내서 읽는 거 있죠? 그거를 국문으로 읽고 프랑켄슈타인도 이거는 국문으로 읽었어요. 이게 이제 현대문학 감상이지 영문학 감상이 아니어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작품을 비교하는 이제 그 영상도 같이 보여줬어요. 이 프랑켄슈타인이 괴물 이름인 줄 알아요. 이게 괴물 이름이 아니거든요. 프랑켄슈타인을
그 괴물을 만든 그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인데 이제 사람들이 친구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다음 82년생 김지영도 리뷰하는 거 그다음에 김지영의 일부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그런 지점을 같이 영화로 이거 나왔잖아요. 공유랑 주인공 했던 거. 그래서 그걸 같이 보여주면서 이제 관심을 줬고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도서관 수업도 같이 했는데 그때 프로젝트를 이제 현대문화감상에서 개념 탐독이 이런 거야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도서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 도서관에서 보여드릴게요. 개념 지도를 그렸어요. 개념 지도. 지금 화면 패들렛 보이시죠?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기만의 개념 지도 사진 끌어오기 전에 원래 저희가 팀별로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작품을 엮어 읽으면서 네, 친구들한테 82년생 김지영과 프랑켄슈타인을 한 달 동안 이제 같이 발췌독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럼 뭐 서로 나눔, 내용 정리 이런 것들은 다 매 주마다 하고 이게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이제 중간고사 후반쯤에 이제 개념 지도를 그리는데 이제 두 작품을 읽으면서 프랑켄슈타인하고 김정에 나타난 것 중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 자기만의 개념 지도 사진을 찍어 올리고 간단히 설명하기 그리고 일반화된 문장 만들기 완성된 개념 지도를 바탕으로 작품 속 이야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일반화된 문장으로 정리하기 이게 이제 그 개념 탐독을 할 때 이렇게 개념 지도를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제가 이제 컨설팅 받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요 개념지도 그리는 거 개별로 그리기 전에 도서관에 가서 그때는 이제 팀을 맘대로 저희가 한 여섯 일곱 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도서관에서 팀별로 이렇게 다 그림 그리고 같이 개념지도 만드는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알려주고 저희는 이제 다 다시 그 다음 시간에 한 시간 팀으로 그린 다음에는 각자 올라와서 자기만의 개념지도를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두 개의 작품을 엮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82년생 김주영에서 약간 가부장제 이런 거, 그다음 사회적 시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프랑켄슈타인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들은 이제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범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거기서 두 작품을 엮어서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지도에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건데 친구들이 이제 이게 영어 수업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자기 표현력이 정말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를 제가 만약에 영어 수업에서 구현한다. 사실 IBDP의 영어에 이제 그 영어를 원어로 배울 때 랭귀지 A, 랭귀지 B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가 영어 수업에서 구현한다면 어디까지 이게 가능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이거를 할 때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개념 조절 그리게 한다고 했으면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라고 놓고 이거 영어로 쓰게 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영어로 쓰게 하려면 나는 얼마만큼 수업을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죠. 그게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건 고3 친구들이어서 시간에 아주 많이 투자하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 1학기에는 미디어 영어 수업을 하고 2학기에는 영어 원 수업을 할 때 이제 제가 2학기에는 북 리뷰에 해당하는 걸 할 거라 아예 이번에는 특정 도서를 아예 영문으로 되어 있는 책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정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개념수도 그리게 하고 한다면 친구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 고민되고 제가 지금 정해놓은 책은 원더예요. 그래서 원더는 뭐 3년, 4년 전에도 해봤는데 개념 기반으로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원더 안에서 어떻게 잡을지 뭐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학생들이 자기의 삶으로 가져올 때 어떻게 이걸 가져오게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학기 하면서의 굉장히 그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써서 뭔가를 올린다고 하는 게 패들렛을 사용하지만 패들렛을 올리는 거는 다 저는 손으로 직접 그리게 했어요. 이게 온과 오프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프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다 그냥 패들렛으로 하거나 뭐 할 때 그냥 그 온라인으로 그림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온 오프가 좀 돼야지 아이들한테 그 머릿속에 뇌 속에 박히는 게 느낌이 다르다는 걸 많이 깨닫게 돼서 지금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개념 다음에 자기만의 참고 질문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레드멘타로 했어요. 그래서 레드멘타로 할 때는 나만의 탐구 질문을 만들기라는 걸 했고, 그게 이제 보시면 레드멘타의 링크를 어, 제가 해놨네요. 잠깐만,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게 레드멘타인가? 나 헷갈리네. 어디 보고 있지? 아직 레드멘타 보고 있죠? 네. 레드멘타를 보고 있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만의 탐구 질문 설계하기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이거의 질문이 뭐냐면 우선은 좋은 질문이 뭘까부터 저는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기 수행평가 개념 기반 탐구 독서를 할 때 이 두 개의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에 대한 수행평가의 내용을 이제 그 레드메타에 좀 넣고 이 비계를 좀 설정해 주길 바랬어요. 이거 탐구 질문 만드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디까지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아예 모르거든요. 그걸 예시를 준다고 와닿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좋은 질문이 뭘까? 질문이 닫힌 질문이랑 열린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시를 물어봐야 되는가. 그래서 닫힌 질문은 얘가 예나 아니오로 나올 수 있는 걸 닫힌 질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만들었는가? 이건 책을 읽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답형이고 답이 딱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고 열린 질문은 답이 열려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인간의 맹목적인 호기심은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이거를 귀납적으로 해주는 게 더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 개념 탐독 프로젝트를 하는 거여서 개념을 먼저 잡고서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을 학생들이 알아가길 바라지 못하고 대놓고 정체성을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메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이어지는 개념을 학생들한테 생각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개념은 정체성을 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레드먼트에 줬더니 이거는 얘가 직접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내용이 되게 레드먼트가 그걸 진짜 잘하더라고요. 여기 아이비 교육과정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놓고 이게 닫힌 질문인지 열린 질문인지 구분하게 하는 이런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열린 질문의 퀴즈는 이거죠. 사회적 배제는 한 인간의 자아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책임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를 주고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을 구분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그 전에 비계를 주고요. 그리고 탐구 질문이 세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사실 질문, 개념 질문, 논쟁 질문. 그래서 이게 레벨 1, 2, 3 업이 된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개념, 논쟁적 질문이 특징이 무엇이고 이게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예시가 나오는지를 얘가 만들어준 거예요. 레드멘타가. 만들어주고 그, 그 질문들을 보고 여러 가지 예시를 가지고 사실 논쟁 그 개념 질문이 무엇인지 학생들한테 구분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요. 이런 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니네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 질문을 이게 원래 질문이에요.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왜 괴물을 버렸는가? 이건 사실 질문인데 이거를 레벨 2가 개념 질문이고 레벨 3가 논쟁 질문인데 이렇게 만들어 봐. 그런 거죠. 그래서 만들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해봐 그랬어요. 근데 이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사실 질문을 이제 레벨 2나 레벨 3인데 괴물이 겪는 정체성 혼란의 근본적 책임은 그를 버린 빅터에게 있는가 아니면 괴물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데 있는가 이렇게 지가 만들고 그 이유를 쓴 거예요. 인물의 행동 동기를 파악하는 걸 넘어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도덕적 책임 수재를 두고 토론이 가능한 주제라서 그러니까 얘는 레벨 3인 토론 질문을 만든 거죠. 이거를 진짜 영어로 우선 하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이걸 질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여기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친절한 현대문학 감상생의 챗봇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피드백을 주게끔. 그래서 이게 레벨 1에서 레벨 2, 레벨 3를 갈 때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친구들한테 여기 나왔죠. 그래서 네가 제시한 질문은 정체성을 개념을 두고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 논쟁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업그레이드 했어라고 주고 여기 이제 그 역량 있잖아요. 이 역량들은 이게 현대문학 감상이 2015 버전의 교육과정이어서 지금 레드멘트는 2022 교육과정만 몽땅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에 문학 감상과 관련된 다른 제가 성취 기준을 끌어가지고 와서 그걸 맞춰서 피드백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 피드백을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준 것 같고 그 잘했다 이렇게 피드백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그러면은 이 정체성이란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에서 연결 개념을 이제 몇 개 뽑았거든요. 소통, 책임, 야망, 다양성, 배제, 창조, 공감 두 작품을 제가
PDF를 텍스트로 넣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결 개념들을 좀 줬어요. 친구들이 만들어내기 덜 부담스럽게. 그래서 이 연결되는 개념을 가지고 너희가 개념 지문을 만들어 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개념 지문을 만들 때 개념 그 공식이 다 있거든요. 이게 개념화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안내해주고 친구들한테 개념 지문을 만들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개념 질문 두 번째 공식으로 사회적 시선은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고 이제 피드백을 내가 받은 거죠. 그리고 이거 다 개념 질문 한 다음에 이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한 게 제대로 됐는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충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피드백 받고 그래서 최종으로 나온 질문은 이거예요. 사회적 시선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 학생이 수정한 거는 단순히 정체성이라고 쓴 거를 개인의 정체성 형성으로 자기가 구체화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어쨌건 자기가 했던 질문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출을 하면 제가 다시 그걸 또 피드백을 주는 그런 단계를 거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수행평가는 어떤 식으로 수행평가 구성이 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수행평가가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행평가랑 두 번째 수행평가가 어쨌건 두 작품을 4월 달까지 다 읽긴 어렵잖아요. 첫 번째 수행평가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먼저 쓰는 거였고, 두 번째 수행평가가 다음 주에 하는데 그걸 엮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점 루브릭을 만든 다음에, 어, 이제 국어과에 개념 기반 탐구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피드백 받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고쳐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브릭은 지금 제가 공유된 건가? 잠깐만요. 루브릭 보고 계시죠? 첫 번째 게 개념 기반 현대소설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네. 현대 네, 안 보이나요? 맞나요? 패들렛 떠 있습니다. 아, 패널에 떠 그래요? 있어. 잠깐만. 안 보여요. 반성. 어떤 건 열리고 어떤 건 안 열리고 그런다고요. 자, 이제 보이죠? 아닌가? 안 보여요? 음, 보여요. 아, 이제 아, 보여요. 보여요? 뭐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건 이제 정말 현대문학 감상 그 성취 기준 보고 이제 만든 건데, 국어 선생님께 이거 다 만든 다음에 허락받는데 어쩜 그게 약간 그렇게 떨리는지, 그랬더니 고3만 하시던 국어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수행평가를 해보신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현대문학 감상은 늘 고3 수업이고 늘 수능 특강 문학만 가르치시고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뭐 그런 것들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바꿔봤죠. 그래서 제가 1차의 그 앞에 수행평가는 두 작품 중에 하나를 넣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 기반 현대소설 분석해서 제가 중심 내용을 반영하여 표현하기, 그다음에 자기 생각 반영하여 표현하기, 분량 및 글의 완성도를 줬는데 이거는 국어 선생님들은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얼마큼 썼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걸 넣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피드백 받을 때는 이게 문학 감상을 하는 것이 글의 분량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과목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거는 평가 기준을 만들 때는 국어 선생님이 쓰셨던 것들을 일부 차용해서 제가 만든 거고 실제로 제가 수행평가 문항을 만들 때는 이 두 개의 작품을 학생들이 비교 분석해야 되는 게 최종 2차 수행평가여서 그 전에는 하나라도 제대로 알게 하자라는 거여가지고 첫 번째 수행평가는 이걸로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나오는 건가? 공유를 하나 중지를 하고 공유를 끄고 이제 두 번째 수행평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별거 다 해보네요. 제 인생에서. 자, 잠깐만요. 열어볼게요. 하나는 그냥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은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간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문항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아직 시간이 보는 걸리는, 중. 아, 이제 됐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진짜.
이거 이렇게 그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원고지 형태로 쓰시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중에 필드 발견이 이것도 이제 많이 안 하는 추세라고 했는데 두 개의 작품을 선택해서 프랑켄슈타인을 하든지 김정을 하든지 왜냐면 이건 4월 달에 했으니까 인물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고려해서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는 장면을 선택하고 그 의미가 드러나도록 요약하여 설명하시오. 였고요. 두 번째는 작품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해당 장면이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세 번째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품 속에 정체성 개념이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과 연결되는지 서술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하나는 아래 거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외적 요소. 이 작품을 이제 쓴 작가도 공부했거든요. 메리 셀리란 작가랑 김지영 쓴 사람 조남주 있잖아요. 작가를 공부하고 외적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것이 작품의 의미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래서 요거를 했는데 어, 이 채점 기준은 시험지 안에도 이렇게 넣어놓고 학생들한테는 두 개의 책, 원하는 사용할 책들을 아예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북의 형태로 하는데 제가 원했던 건 이 작품을 읽고 감상 그 자체를 학생들이 그 어떤 작품 페이지나 이런 내용을 직접 넣어서 사례를 구성해서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게 4월 달에 첫 번째 봤던 수행평가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글 쓴 거를 봤는데 어 아주 그렇게 막 엄청 어렵게 쓰지 않고 예시를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 하면서 이걸 영어 수업에 구현할 때는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고민됐어요. 근데 영어 수업에서 말하는 개념도 이 국어 수업에서 말하는 개념과 얼추 비슷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국어랑 영어는 어차피 언어라서 저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언어적으로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였고 지금 보시는 거는 비교 분석인데 지금 비교 분석으로 공유가 된 것인가? 잠깐만요. 어, 이거 같은데 이게 비교 분석인 것 같아. 맞나? 자, 보이세요? 현대소설 비교 분석? 네. 네네. 이게 앞으로 보는 이거를 제가 고3 거니까 이거는 캡처하지 마시고, 네. 이거는 두 작품을 다 읽었다 치고, 읽었으니까 지금 3개월가량 읽어서 두 작품을 읽고 작품에 들어간 정체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글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두 작품에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갈등을 겪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에게 온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마지막은 정체성이나 시선, 소의 이런 문제의식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과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를 들어서 그 이유를 서술하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채점 기준이 비교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개념을 일반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자기의 사례로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전이 및 확장 이렇게 개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분량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국어 선생님께 추천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넣었는데 개념 탐독해 주시는 그 선생님께서 피드백 주시기는 거기도 이제 아이비 관심 학교이기도 한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감상을 한다는 것 자체를 친구들한테 너무나 어떤 특정한 그 뭐랄까요 그 형식이나 이런 걸 너무 얽매이지는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저도 분량에 집착할 생각은 없는데 뭐 한 줄 순위를 점수를 주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상은 넘겨달라라는 의미로 넣을 것이고 비교 분석은 그 두 작품의 핵심 주제나 이런 게 제대로 골고루 들어가 있는지 그것들을 보고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넣었는지 두 작품이 그런 것들을 볼 거고 개념은 두 작품을 관통하는 중심 개념. 예, 그래서 그거를 보편적 원리로 학생이 이해한 바로 썼는지 예, 그거를 근거를 들었는지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갔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걸 나중에 도출한 개념이 현대사회의 사례나 나랑 관련된 그런 사례로 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게 고3 수업이라서 많이 푸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해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거라 저도 약간 자신이 없지만 네 근데 학생들이 쓰는 그런 글이나 이런 대답을 보고 엄청 많이 놀랬고 이게 국어 수업을 하면 이게 이렇게 많이 생각이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 수업을 할 때는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하고자 할 때 학생들이 어디까지 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언어적 역량을 키우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아니면 표현을 하게 더 많이 하게 하는 걸 중요하게 볼 것인가? 그건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음, 다음 학기의 목표는 저는 이제 원더라는 책을 학생들한테 읽고 그거를 학생의 삶을 가져오게 해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북 리뷰를 하게 할 것인가가 제 목표예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떠, 질문 있는데, 누구죠? 예진데요. 네, 그, 너무 엄청 수준이 높아 보여. 애들이 엄청 잘한 것 같고, 수업 설계도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그 애들이 그 질문 만들기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질문 만든 거를 만든 이후에 뭔가 그거에 네, 대한 답을 해보거나 뭐 네.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 만든 거 보고 서로 다 피드백 주고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어, 근데 자기가 이게 만든 예, 예, 맞다, 틀리다, 이걸 피드백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개념 탐독을 할 때는 그 학생들이 쓴 거에 대해서가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또 그거는 또 영어는 아니고 국어잖아요. 네, 장단점이 있었다는 말 할 수 있었고, 아까 지금 누가 뭐 이거 예시? 뭐 채점? 뭐 아까 질문 뭐였지? 수행평가 이거 국어 학생 결과물 그것도 다 제가 또 PDF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지금 그 피드백을 준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거 이것도 캡처면 안 돼요. 이거는 알았죠? 개인 정보니까 자 공유해 볼게요. GSM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몰랐어요. 자 우리 깜찍이가 논쟁적 질문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되게 아까도 예예예 되게 좋은 예,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네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약간 에세이의 하나의 주제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게 되게 좋은 질문들인데, 그거에 네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질문 만들기만 하고 음, 답해보기는 못한 거죠. 답해보기? 그게 네, 무슨 자기가 말이죠? 만든 질문이나 친구가 만든 질문에 예. 그 답을 해보는, 아까 전에 뭐 논쟁 질문에서 뭐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A의 영향이냐, B의 영향이냐, 그거를 도서관에서 했어요, 다. 답해보는 것을, 네네, 그거 답해보는 걸 했었어요. 토론 형식으로요. 예, 대박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대박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수업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현대문학 감상만 하려고 했다가, 너무 꽂혀가지고 다음 학기에 이제 원더를 할 생각이에요. 이게 아까 그 개념 질문 중에 예시 답안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영어 수업 시간에도 약간 진지한 편인데, 국어에 정말 이거를 한 시간 넘게 미친 듯이 진짜 열심히 꽉꽉 채워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둘 중에 하나 쓴 거. 이거 중간고사 전에 했던 수행인데 내가 선택한 장면은 이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선택한 장면을 가지고 이 친구가 프랑켄슈타인을 해서 제가 더 좋았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내용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김지영보다. 근데 자기가 선정한 장면이 괴물이 오두막집에서 쫓겨나는 뭐 이런 건데 그게 자기한테 어떤 의미를 이제 그 장면이 갖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노인 어쩌기 얘기하면서 그렇게 적고 그러니까 괴물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써주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두 번째는 요거였는데 해당 장면이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적으로 써봐라. 이 장면은 정체성이 개인의 의지가 아닌 사회에 따라 타인의 시선 속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정의의 기준 역시 주관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특히 맹인이었던 노인, 그 프랑켄슈타인에 나오거든요. 오직 말로 괴문을 판단했기에 그를 나그네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얼굴이나 이런 거나 이런 게 괴물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너무 충격적으로 느낀 다음에 막 도망 다니다가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 집에 있는 노인이 맹인이어서 프랑켄슈타인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노인의 가족들이 왔을 때 프랑켄슈타인을 보고 엄청나게 난리를 치고 쫓아내고 뭐 그랬던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를 통해 정체성이라는 거는 타인에 의해 정의되기도 하며 단편적인 부분만 정의된 정체성은 사회 평가과 나쁜 정체성을 고착시키기도 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두 개주 중에 하나는 어,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쓴 건데 자기가 초등학생 시절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런 흉터가 났던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릴 적에 철없이 행동해가지고 그 친구를 징그럽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뭐 기억을 하지 않는데 제가 막 피해 다니곤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그 친구 성격이나 행동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적어도 외형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그 친구의 모습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걸 너무 단편적으로 정리해버리게 됐다라는 걸 자기의 경험을 썼는데 막 읽다가 제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고3 친구가 이거를 썼던 것이.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영어 수업 시간에 만약에 제가 정말 쉽게 구현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프랑켄슈타인은 너무 철학적인 깊이가 너무 있는 작품이어서 이건 좀 어려운데 제가 원더란 책을 워낙 좋아하고 사실 막 그 교과서에 넣을까 말까 진짜 고민했었거든요. 교과서 작업할 때. 근데 못 넣었던 그 챕터가 있어서 그거를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읽고 되게 프랑켄슈타인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친구들한테 이걸 써보게 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지쌤, 이 정도면 사례가 됐을까요? 예, 지혜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쓴 거를 제가 읽을 때 너무, 너무 좋은 저한테 배움의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거 쓸 비포 용지 썼다가 이걸 다시 제가 A4로 축소 복사하고 이걸 몽땅 다 PDF로 지금 다운받았고 이런 다운받은 자료를 다 이제 레드멘탈에 학습시켰고요. 학습시키고 나서 그다음 업그레이드로 두 개의 문학 작품을 비교할 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두 번째 그 과제가 레드멘탈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레드멘탈 과제를 하고 이제 친구들이 진짜 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쓰기 전에 써보고 이제 도서관 수업에서 서로 이제 약간 그건 팀별로 직접 가서 발표도 하고 피드백하고 소감 나누는 시간을 갖고 다시 우리 교실에 와서는 자기 거 쓰고 피드백 주고요. 그리고 나서 직접 쓰기를 하는 그런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시간 진짜 많이 걸리고 에너지 진짜 많이 들이는데 배운 거를 진짜 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아이배 했을 때 내가 맞아 이런 거 배웠지 막 그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 생각을 갖고 있다. 여기 지금 화면에 현대문학 감상 개념 기반 소설 비교 분석 글쓰기 연습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거 지금 그 문항에 기반해서 제가 이제 만든 거고 이제 스노크라고 다르게 이 레지멘트가 좋았던 거는 중간에 그 생각의 단계를 주는 게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레드멘타는 지금 이 비교 분석을 쓰게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과제를 주는데 이제 이게 내일부터 현대문학 감상화 들어가는 반에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작을 누르면 지금 레드멘타 과제 보이는 거죠. 선생님들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보여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걸 가지고 제가 여기 예시를 들었어요. 비교 분석의 핵심 이해하기. 현대소설을 비교할 때는 구체적 장면이나 인물을 가지고 넣어야 돼. 이러면서 두 개의 작품에서 이제 예시를 주고 여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작품에서 자신의 존재나 역할 때문에 갈등을 겪는 장면을 선택하고 이게 뭔지. 그래서 그거를 비교 분석해라. 라고 그 문항 자체를 이제 거의 팁처럼 주고 이거를 어떻게 일반화할지, 그다음에 그걸 사례들로 설명을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주게끔 제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구체적 사례 어떻게 들지 이거 지금 쓰기 아직 친구들이 제출한 건 아니니까 이제 우선 예시가 그런데 이러한 문항들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나열하지 말고 하나하나 구체적 장면과 인물을 근거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논리적으로 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죠. 그래서 관통하는 중심 개념을 한 문장으로 일반화해라. 그래서 이제 거의 수행평가랑 굉장히 유사하게 여기서 쓰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리고 그걸 쓰는 연습을 하고 실제 수행평가 때 그냥 시험지 주고 진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보면 요거의 1차와 2차의 답안을 다 학습한 레드멘타의 친절한 현대문학 감상쌤이 피드백을 주는 건데 이제 이거 한번 해보고 학생들이 오고 실제도 책 두 권을 몽땅
그 수행평가 할 때 가져올 수 있거든요. 워낙 책이 두껍고 두 권이라. 그래서 미리 친구들이 좀 읽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주에 연습하고 그 다음 주에 수행평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요. 그죠? 다음 시간 좀 짧게 보도록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좀 정리해서 누가 올리시기로 했다고요? 예지쌤이 해준다고요? 해주기로 했고 저희가 최종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저희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6월 달에 오프라인 모임 하기로 한 거 기억나시죠? 오프라인 모임은 날짜 확인해 주세요. 더블 체크예요.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26일 금요일 스노볼 IBDP 온라인 모임이고 지난번에 우리 동화 출판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능률에서 만나는 거 어때요라 그랬잖아요. 스노볼 전체 모임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능률이 너무 영어 교사랑 엮여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좀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모임은 그렇지만 우리 분과 모임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해요. 약간 거리가 상암동이긴 한데 시험 바로 있는 그 주간 전주니까 아주 부담스러울 것 같진 않은데 쌤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럼 거기서 하면서 모임을 간단하게 좀 갖고 간단하게 1시간, 2시간만 서로 피드백하고 바로 애프터로 저녁 좀 맛있게 먹고 그럼 어떨까 하는데 괜찮죠? 그렇게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건의사항은 뭐냐면 저희 그 강사님 IBTP 할 때 저희 강사비도 약간 저희 책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강사님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듣고 싶은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강사님을 섭외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주시와요. 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 이건 어때요? 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 단톡에 올려서 뭔가, 예. 맞아요. 아, 물론 그렇지. 이재 선생님 말씀이 예? 아주, 방금 했던 수업 영어로 하는 방송? 그거 우리가 해야지 뭐. 이거 그럼 실제로 이런 수업을 하시는 밝은 쌤한테 물어봐야 되네요, 그러면. 아이고,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할 때, 제가 만약에 쌤들이 괜찮으시면 강말근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선생님 가능한지? 그래서 그 괜찮은 날짜 맞춰보고, 그거 맞춘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면 스노우볼 선생님들 전체 링크도 좀 공유해서 같이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시기는 그분이 가능하실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시간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내용을 좀 같이 정리해서 단톡방 올려주시고, 이거 패들렛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아셨죠? 저는 요거 2개의 영상이 몽땅 정리가 되면 구글 드라이브 놓고 그 링크 같이 공유할게요. 그래서 오늘 실제 못 들어오신 선생님들한테 같이 피드백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번에는 누구시더라요? 우리 다음번에는 선사님들? 6월 달에는 혜수쌤하고 저하고 이제 윤정쌤이 하는 그거는 끝났고 그때 진짜 오프라인 뭐 즐거운 뭐 능률 가서 약간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자예요. 맞죠? 너무 그때 부담 갖지 말고 그 스노볼에서 저희가 7월에는 설원쌤이거든요. 그래서 7월 설원쌤이 있고 8월에는 소영 혜경쌤, 9월에는 예지 세미쌤, 10월에는 지혜 수연쌤, 11월은 주경 송이쌤, 12월은 영한쌤 이렇게 흐름 그러니까 그 달별로 맞춰주시고 저희 6월에는 약간 편한 마음으로 각각 이제 궁금했던 거 그때 좀 나누고 그다음에 돈 어떻게 쓸지 좀 그때 최종 정해요. 예지쌤 그럼 괜찮겠죠? 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내일 출근합시다 우리. 편안한 밤 아, 보내세요. 네, 오늘 발제해주신 선생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잘 가세요.